관계에 있어서 항상 치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리감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선을 넘고 선을 넘어도 죄책감도 안 가지고 미안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배신을 입으면 상처는 자기가 신뢰한 크기만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특징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성급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서 기다려준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닥달하고 막 푸시하고 압박 주고 나의 진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더 성급하게 닥달한단 말이죠. 근데 나의 진가, 나의 본래의 모습,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본인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신뢰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가 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맞장구 치면서 맞아 걔는 이렇지 하면서 헐뜯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나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애매한 그런 피드백을 하면 본인의 주관 없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사심 없이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짜 찐 내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주는 척하고 괜찮니? 뭐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진짜 위로도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은 약간 본인이 정서적 우월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약간 그런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드문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사심 없이 듬뿍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진짜 저 사람 내 편이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을 맡기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간섭하고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그런 유형들이 대표적으로 함께 일을 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유형.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본인도 신뢰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가보지 못했던 사람들. 항상 본인도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본인을 의심하고 지적질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그랬다 보니 누군가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경험이나 본인의 역량이 더 많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하고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내 방식만 맞고 상대방 방식은 거의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유형. 때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 방식이 다를 뿐인데 내 방식만 맞고 내 방식대로만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치부해버리는 유형들이 사실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기는 힘든 유형이 아닌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건 거죠. 자기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끝마다 팩트 폭행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장기적으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팩트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들을 다 빼고 팩트만으로 폭행을 하면 대화가 제대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 대리, 너 혼자만 코로나 겪었냐? 매출이 이게 뭐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보고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방식이 있고 B 방식은 이렇습니다. 김 부장, 내가 김 부장 아끼는 거 알지? 근데 아무리 코로나라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면 나도 김 부장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좀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 사실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죠? 어떤 메시지죠? 매출이 잘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팩트 폭행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방어적이 되고 거대한 벽이 생기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밀쳐내고 반목이 생기고 무너진단 말이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물어뜯는다고 생각하면 본인 마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너무 심하게 돼서 감정을 쏙 빼고 팩트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뭔가 자기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 과장,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해? 자기가 항상 자기 방식대로 시간을 정하고 그걸 어기면 마치 내가 엄청난 약속을 어겼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패턴에 자기 시간과 자기 스케줄에 맞춰야만 옳고 그러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냐.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피가 마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과 장기적인 관계에서 함께 신뢰관계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결국 결과가 안 나오면 헤어지는 거지 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결국 배신할 사람. 왜 그렇죠 여러분들? 결과가 열에 10번 다 좋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확률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헤어지는 거지.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너는 결과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본인이 입 밖에 내뱉고 있는 건 거죠. 그죠? 그런 관계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마지노선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말에 잘 속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본인 기준이 좀 있어야 돼. 내가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는 여기 이상 넘어오면 내가 좀 선을 긋겠다. 아니면 불편한 기색을 좀 이야기하겠다. 아니면 내가 좀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겠다.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선을 넘고 선을 넘어도 죄책감도 안 가지고 미안하지도 않아. 왜? 자기가 선이 없으니까. 저는 조언을 해드린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선을 넘어서면 나는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본인만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치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리감 조절을 잘 못해요. 너무 가까이 가.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날 때 거리감이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피곤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몇 시간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적절한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를 할 때만 우리가 건강한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고 그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쪼우고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배신을 입으면 상처는 자기가 신뢰한 크기만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신뢰를 한 개도 안 했다면 배신의 상처도 없을 것이고 신뢰를 엄청나게 했다면 딱 그 크기만큼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상처가 없어지진 않죠. 근데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 결국 시간이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그러면서 저는 그 거리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관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생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의 언어적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적 패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잘 못 쳐다보잖아요. 입을 보통 이렇게 좀 가리거나 목이 마른지 계속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약간 트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언어적 패턴들 또는 행동적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인지 뭔가 불안한지 숨긴지를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는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기버가 있고 주는 사람. 두 번째 테이커, 빼앗는 사람. 세 번째 매처, 기버에게는 주고 테이커에게는 같이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는 매처로 포지셔닝 한단 말이죠. 기버를 주위에서 만난다면 이건 축복이고요. 대부분은 매처일 것이고 경쟁적 상황에서 주거니 받거니를 할 거지만 테이커를 만났을 때는 나도 기버로서 막 퍼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전략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실 때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본인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성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사람과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끝이 보이는 관계란 말이에요. 왜? 본인의 어떤 니즈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이 되고 끝이
끝이 전제된 관계가 아닌가. 신뢰할 수 없는 테이커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나도 전략적으로 너무 에너지를 쏟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주거나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뢰는 자본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그 책에서는 협상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 두 번째는 절차,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조건과 메시지. 이 3가지 중에 55%의 성공 요인은 전부 다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입니다. 즉 호감과 신뢰가 없으면 메시지도 전달 안 되고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신뢰를 2가지로 정의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의 비용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신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쌓으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된다면 전화 한 통이면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비용은 줄어든다. 근데 내가 신뢰받지 못해. 그러면 계약서 써야 되고 사사건건 의심하고 법률실사, 회계실사, 재무실사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차곡차곡 신뢰 자본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책이 있어요. 도키 다이스케라는 일본인이 쓴 왜 나는 영업부터 배웠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편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표를 10년 넘게 역임했던 일본의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 세일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에서는 골드만삭스의 키 클라이언트를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신뢰도 1단계, 어떤 부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팸 처리 당하는 단계고요. 2단계 신뢰도는 어떤 부탁을 하면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뢰도 3단계는 그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 신뢰도 4단계는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단계. 신뢰도 5단계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해주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와 중요한 협상은 적어도 신뢰도 3단계 이상에서 신뢰도가 형성되어야만 성사될 수 있다. 특히 1, 2단계 수준의 어설픈 신뢰도를 가지고 먼저 비즈니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조건값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일단 부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뢰는 자본이거든요. 그 자본을 마치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한다는 생각 방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차곡차곡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비즈니스를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